갑진일주, 갑진일주 사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연생이니까 94년이죠. 신일임이 갑사으로니까 그렇죠. 갑술연생. 올해 나이로 30, 30 이렇게 되죠. 요거 전에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를테면, 그러니까 항상 운이 작용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간에 이제 개수를 보고, 그러니까 개수가, 그러니까 지지 중에, 사주 지지 중에 아니면 대운 중에 이런 걸 따질 때는, 그러니까 일간의 근해 동태나 이런 걸 따질 때는 해수도 보는데 뭔가 이렇게 세운이 이렇게 반응할 때는 같은 동기, 똑같은 기운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수라든지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축중의 개수, 그렇죠? 축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 요런 수들이 이렇게 이게 십성으로 아니면 궁성으로, 궁의 위치 같은 말인데, 궁성으로, 궁의로. 이게 일단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지에 놓이면 갑병무경임이 각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십성의 성분도 되고 일지가 있으면 내 배우자 자리도 되고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천간끼리는 또 생극을 합니다. 생극. 그러니까 가장 리얼하게 일단은 반응을 하는 거는 이제 합이 반응을 하지만 합은 올해 같은 경우 무토겠죠. 그렇죠? 무토일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수가 오면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무토가 놓여 있잖아요. 그럼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오면 어쨌든 또 다른 그죠? 개수하고 이렇게 합이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개수가 무토가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반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리로도 보고 자리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에 있으면 자식 자리잖아요. 시주에 있으면. 그리고 십성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니 그게 맞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인생이 한 해 한 해 삶이나 어떤 변화라는 게 한 가지로만 벌어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거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뚜렷하게 강하게 상이 나타나는 게 있지. 그러면 그 해에 그러한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체현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지. 그거 말고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합이 오면 그럼 이게 갑을병정 십천간에 따라 가지고 무토가 일간이 될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간목 입장이 무토를 쓰면 이거는 인성이 와서 이렇게 합을 하는 거니까 이걸 인성을 해석 안 해도 돼. 편재가 들썩할 만한 움직일 만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편재의 상황이 내가 뭔가 이 편재라고 하는 걸 재물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되고 투기도 되고 뭔가 파는 것도 되고 사는 것도 되고 재물의 입출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통칭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이 벌어진다야. 그게 와서 개수가 딱 건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화나 병화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빗뿌리는 형국이니까 그렇죠? 극으로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인성이 와가지고 합을 하는 거니까. 축 중에 내가 만약에 축월이다. 아니면 축년이다. 그럼 조상이 남겨준,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아주 저기 찍당에 있는 아주 물기 많고 뭐 이렇게 바닷가 뭐 이렇게 갯벌 근접해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계곡진 땅, 그늘진 땅, 음진 땅, 이거 음지된 땅이잖아요. 이거 중에 축 중의 개수가, 재성 중의 개수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딘가에 무토로 있으면 무토하고 합을 하면 그 땅이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오래 이렇게 들썩들썩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지. 아니, 그걸 그대로 글자가 반응하는 데들을 일단은 움직이면 돼. 근데 청가는 뭔가 시작이고 시초고 의도고 의향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귀결이 결론이 이 개수가 묘를 달고 와가지고, 묘를 달고 와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러한 의도적인, 이런 변화적인 현상의 귀결적인 상황, 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매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쉽진 않지. 이게 사실은 팔자를 기본기를 익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게 꼭 이렇게 어떤 정형화되어 있거나 루틴으로 딱 이렇게 시스템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틀을 갖춰서 심플리파이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많이 하지만 그게 참 그 틀 안에 잘 안 들어온다. 실제로 이렇게 감명을 해보면.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그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그 속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시간관계상 뭐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올해 중에서 특히 반응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놓여져 있는 자리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묘가 오면 요런 글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묘가 오면. 어디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이런, 그쵸? 이게 자묘, 형은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응을 한다. 형은 일단 한 번에 잘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신경 쓰고, 시비 걸리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서 이 자묘는 플러스, 그런 형적인 상황에 플러스 약간 음양사, 음양사, 도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일간이 쓰는 거에 따라서 이게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관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진토입니다. 진토는 그냥 보면 이게 이제 인묘진의 진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방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봐도 틀린 거는 아닌데 실제상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뚫을 천자 있잖아요. 뚫을 천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해 6가지 해 중에 이러한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유술천, 묘진천, 이렇게 이제 추고도 원진하잖아요, 그렇죠? 자미도 이렇게 원진하는데 서로 원망하고 흘겨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뭐 이런 거가 맞아요. 맞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걸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천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앞에서 날라오는 어떤 공격, 화살이나 돌멩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이지. 충은 나랑 대치되어 있는 정면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가 되거나 쉽게 되게 그 연관성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거는 측면이나 후면이나 내 시야에서 벗어난 이걸 비켜충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야. 꼼짝없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 그래서 쳐낸다, 이렇게 상반된다, 바뀐다. 다른 말로도 이렇게 선도 동하게 하는, 팔자를 동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축만 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글자가 특히 반응을 하고, 이 묘묘는 복음으로 반응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할 때는 그 자리가 그 놓여져 있는 십성이나 자리의 성분이 일단 이 두배라는 성분이 있어요. 두배.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에너지가 좋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와서 기쁨 두배. 근데 원래 그 묘라는 에너지가 나한테 잘못 내지는 힘들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작용인 거예요. 밀어내는 작용.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서 좀 힘든데 힘든 거를 두 배로 가중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거를 궁성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밀어내는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들어오고 있으면 나간다.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그런 작용. 그러니까 형충이나 충국이나 명확하게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게 밀어내는 서로 자극하는 작용하는 이런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자수, 묘목 물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목극토하는 작용들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당을 무리를 짓는 작용도 있고 한데 조금 약해요. 약한데 이런 글자들은 반응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오명파도 있는데 형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이렇게 요거 사면은 격각인데 이게 목생화가 더 강해요. 강하고 요거는 약간 파의 형상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 파라는 거는 이거를 내가 재성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토일간이 이렇게 로그로 쓰거나 이럴 때는 건강 요인이 있어요. 건강이 찢어지고 재물이 파되는 이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요 이제 묘미는 뭐 아까 이제 이런 묘가 해하고 합하면 크게는 해묘미 형국이니까 해묘미가 돼서 일간 대비 뭘로 작용하느냐, 그렇죠? 기토일간이면 실살로 작용하시겠지 올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게 가감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유는 충인데 원국의 충하고 대운하고 원국의 충하고 세운하고 대운하고 충하고 세운하고 원국의 충하고를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 단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은 그러니까 충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파되는 형상으로 충이 되면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고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왕자충쇠 쇠자발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내 원국의 상황이 약하게 들어와 있는데 강한 에너지가 와서 충하면 그게 뽑혀나가거나 깨지는 이런 형국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10 중에 7, 8은 이렇게 동의 현상으로 있다. 동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처하고 있거나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나 국면제로한 이루어지거나 그런 형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충. 그래서 이렇게 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묘술은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데 합이 돼서 동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술이 그냥 아까 같이 전시가 같이 술미로 놓여 있지 않았어. 그냥 술 하나로만 놓여 있어. 그러면 그 묘가 일간 대비 어떤 십성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놓여져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합이니까 유정하게 들어온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팔자의 소재들, 재료들을 원사이드하게만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팔자가 전체 그림으로 안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팔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자수나 묘목이나 진토나 이렇게 유금이나 술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어때요? 팔자가 요동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 경우도 이렇게
보면 30세인데 일단 부모가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갈 길을 좀 못 잡았어. 거기 이제 표시해 놓은 대로 한때는 이제 유튜브도 하다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그 먹방까지는 아닌데 약간 뭐 맛집이나 좋은 맛기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쪽에서 수입도 발생을 하고 이랬었는데 한동안은 되다가 이렇게 이제 해자축 제가 이제 경자년부터 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상담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 아주 올해가 거의 피크 상황인 거예요. 올해가 아주 굉장히 본인이 힘든 시절을 이 명조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원국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사주를 분석할 때 원팔자 원국 분석이 완벽하게 돼야 자신 있게 그 사항이 파악이 돼야 나머지 여기다 운을 대입하는 것에 가감이 자신 있고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구조를 그냥 딱 보면 그러니까 해월에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해월에 이게 해수의 동태를 보라면 간목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그렇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간목이 신자진 인우수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진으로 태어났고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해월은 십성으로 보면 편인이 되는 거고, 장생이 되는, 우리 또 이거 해수를 12운성으로 장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장생이 되는 거고, 근데 이 해수가 어쨌든 이게 이 목을 생하는데 이 목의 용법 중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 저는 이걸 고수해서 다 보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이 구조는 해월인데 진진을 놓았기 때문에 원래는 진은 봄토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진토는 이게 가변성이 있어요. 가변성이 봄토이지만 진이 수고이기 때문에 수기랑 주변에 당열을 이게 무리를 짓거나 이러면 그 봄의 토에 그러니까 술토 같은 경우는 토의 성분이 가장 강한 거야. 그 다음에 미토. 그런데 진토나 축토는 특히 진토는 어때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사오래든지 이런 게 아니면 주변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휩쓸리기가 쉬워서 진토의 본래의 토에 원래 토가 토잖아요. 간목이니까 편재잖아요, 그렇죠? 이런 편재 성향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임계술관이 지지에 진토만 있다라고 하면 항상 뒤통수 만든 거지. 왜? 겁재로 비겁으로 화해가지고 항상 흘러가려고 하니까 내 거라고 예수가 보면 정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비겁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비겁한테 가는 거지. 그리고 물이니까 흘러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글자마다의 그런 성향들이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해중의 간목이나 또 이렇게 수생목하는 이거를 이제 생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목. 생목일 때는 화를 보는 것이 좋다. 화. 그러면서 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겨울의 목이기 때문에 겨울에 어떻게 보면 추운 계절로 보면 자연의 일법에서 보면 추운 계절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려면 이 물이 좀 이렇게 좀 따뜻한 해동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조우를 좀 보는 거죠. 국통보감에서도 이렇게 해월의 간목은 일단은 병화를 아니면 정화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를 일선의 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일단 이 구조에서는 없는 글자들이 무식상에 뭐예요? 무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식상이 무관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중에 겨울의 수인데 해중에는 뭐가 있어요? 갑도 있고 무도 있고 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임도 있는데 격을 먼저 보면 해중의 간목이 해중의 무토가 있는데 해중의 무토하고 신중의 무토는 격으로 잘 추격을 안 해. 왜냐하면 해중의 무토는 목극토당하고 토국수 때문에 힘을 다 상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신사회 중에 그 지장간에 있는 무토가 인신사회에 다 있어요.
근데 사중의 무토만이 어떻게 보면 인중의 무토도 살인상생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중의 무토만이 어때요? 뚜렷한 거야. 토의 속성이나 토의 색이나 토의 힘이 그렇죠? 나머지 신중의 무토하고 특히나 해중의 무토는 더 약해요. 해중의 무토는. 그래서 이렇게 해중의 무토가 투관된 거는 변격으로 격의 취격으로 잘 잡지는 않는다. 근데 해중의 간목은 뚜렷하게 장생받고 있으니까 해중의 간목이 시간으로 또 일간으로 투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인수격이지. 그렇죠? 인수격인데 예. 인수격이면 공부하고 학문을 익히고 자격을 취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건데 격으로 뭘로 갔어요? 여기서? 원래는 인수격이 사길신격에 해당이 되는데 록겁격이 됨으로 해가지고 록겁격이 돼서 인수격에 이게 좀 떨어졌지. 예. 떨어져서 인수격의 록겁으로는 상신으로는 안 잡으니까 인수격의 용재라고 봐도 되고 록겁격에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비견, 겁재니까. 비견 겁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신으로는 이렇게 무토를 쓴다. 무토를. 그러면 이 구조가 원래 보면 이렇게 격으로 보면 순용 역용으로 보면 해수 인수는 길신이고 순용을 하기 때문에 순용을 해야 되는데 재가 떴단 말이에요. 재가 떠서 재는 원래는 재극인을 하고 재를 막아줘서 이걸로 이렇게 간목으로 이렇게 무토를 제압을 해서 인수를 살리고 이런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해중의 간목이 올라가서 록겁의 성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록겁의 그러니까 겸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겸격. 겸격이라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 해수의 동태가 묘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해수의 동태가 해수의 동태가 묘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조후나 격의 성패나 전반적으로 일간의 간목의 성향 속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병화나 정화를 하다못해 지지에 뿌리가 있으니까 화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화나 오화를 봐야 되는데 없어요. 원국 내에 없는 구조가 됐다. 없는 구조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천간의 구조가 이렇게 비견 내가 간목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단 말이에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뭐 경경경 신신신 있으면서 간목이 있거나 그 구조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다. 그러니까 천간에 네 자리잖아. 천간은 네 자리인데 네 자리 중에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식상이 있으면 어쨌든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불리한 구조가 재성을 보는 구조예요. 재성을. 물론 여기는 이렇게 나누면 내 쪽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이거 지리산 태산으로 놓였잖아. 무진으로 크게 놓여서 항상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 그런데 나랑 같이 비견 어깨를 견주고 있는 을목이나 간목도 같이 보는 거야. 야, 그게 왜 네 거야? 왜 너만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말로 천간의 상황이 군겁쟁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겁쟁제는 여기한테도 탈심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거고 여기한테는 어때요? 내가 더 막 안 뺏기려고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자를 이렇게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그러다 이게 정제가 아니잖아. 기토로 있으면 좀 덜해요. 내가 일단은 딱 끼고 있으니까.